자, 마지막으로 Q를 응용한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긴 한데요. 여기서 쓰이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어떤 상황을 실제 컴퓨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기반으로 실험을 해봐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가상적으로 실험해보는 것,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시뮬레이션에서 Q가 왜 사용되느냐? 아이 그림을 보시면 시뮬레이션 한 예죠. 은행 업무 시뮬레이션입니다. 보통 많이 사용되는 예제 중 하나입니다. 특정 고객이 은행에 도착을 하죠. 예, 여기가 은행이라는 뜻이죠. 예, 은행에 도착을 한 다음에 기다려야죠. 왜냐면 손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 앞 손님이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손님이 나가면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죠. 차례대로. 보통 여러분 은행에서 번호표 받아서 차례대로 일을 처리하죠. 그렇죠? 이처럼 은행 실제로 대기하고 있다가 서비스를 자기 차례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죠. 떠나면 되는 거죠. 은행을 떠나면 됩니다. 이런 도착, 대기, 서비스, 출발 이런 네 가지 단계를 이루는데 자 여기서 Q가 어디에 사용될까요? 예, Q는 주로 여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온 손님이 먼저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먼저 도착한 손님이 먼저 처리되는 이런 선입선출의 특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Q가 사용됩니다. 그럼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은행 업무 시뮬레이션에서 Q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떤 손님이 도착하는 상황을 확률 분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종의 난수 발생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Q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필요 없는 것은 간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단위 시간입니다. 그렇죠?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증가하는데 자, 첫 번째 손님은 시간이 0일 때 시각이 0일 때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시간이 1일 때 도착을 하고 세 번째 손님은 4일 때, 네 번째는 6일 때, 다섯 번째는 8일 때 이렇게 차례대로 2초 간격으로 한 명씩 손님이 도착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각각의 손님마다 서비스 시간이라는 게 있죠. 이 서비스 시간은 뭐냐면 이 고객이 얼마만큼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손님은 서비스 시간이 2고 세 번째 손님 서비스 1, 3 이렇게 조금씩 틀리죠. 고객마다 처리해야 될 시간이 조금씩 틀리는 거죠. 다른 거죠.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서비스 시간 같은 경우도 확률 분포에 따라서 보통 랜덤하게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켜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정시키기로 하죠. 자, 이럴 경우에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대기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런 대기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대기 시간이 이게 뭔지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도착한 손님은 도착하자마자 아무도 없었죠.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서비스 시간이 3이니까 3이라는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았죠. 그리고 은행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두 번째 도착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시각 2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시각 2에 도착해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손님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손님의 서비스가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되죠. 바로 그 기다리는 시간, 그게 바로 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시간 1만큼 기다렸다가 첫 번째 손님이 끝나면 그때서부터 실제 서비스를 받았죠. 그게 바로 서비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손님 같은 경우 봅시다. 세 번째 손님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 시각 4에 도착을 했죠. 4에 도착을 했지만 세 번째 도착한 손님도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죠? 두 번째 도착 손님의 서비스 시간이 2이기 때문에 또 1만큼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기 시간. 그리고 바로 단위 시간 1만큼 자신의 서비스 시간을 1만큼 할애했죠.
네 번째 도착 손님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0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객 손님도 단시간 8에 도착했지만 대기 시간이 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대기 시간이 총 얼마였죠? 자, 두 번째 고객이 1, 세 번째 고객이 1이니까 총 이만큼의 대기 시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런 대기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따라서 이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실제로 테스트 해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재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 현재 시간, 타이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을 1씩,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를 시켜 나갑니다. 자, 이런 시스템 시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고객 도착 큐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큐에는 고객의 도착 시간과 언제 도착했는지, 그리고 서비스 시간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세팅해 놓고 고객 도착 큐에 차례대로 인큐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 순서, 도착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즉 고객 1, 고객 2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스템 현재 시간이 일씩 증가해 가면서 자, 큐의 제일 위에, 제일 앞이죠. 제일 앞에 프론트에 있는 이 노드의 도착 시간을 봐서 만약에 시스템 현재 시간이랑 이 프론트 노드의 도착 시간이랑 같다. 그럼 어떻게 해주죠? 고객 도착 큐에서 그 노드를 DQ 해준 다음에 어디에다 인큐를 해줄까요? 고객 대기 큐에다가 인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동시에 도착한 고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DQ를 한 다음에 또 봐야 되죠. 또 봐서 혹시 이 녀석도 시스템 현재 시간에 도착한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언제까지? 프론트에 있는 노드의 도착 시간이 현재 시스템 시간보다 더 미래의 시간일 때까지 루프를 돌면서 DQ에서 고객 도착 큐에서 DQ 한 다음에 고객 대기 큐로 인큐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고객 도착 로직을 처리해 준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서비스의 종료를 체크해 줍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서비스 노드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은행원이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노드의 이 시간이 서비스가 종료되었는지를 시스템 현재 시간과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이 노드의 서비스 시간이 만족했는지를 조사해서 만약에 서비스 시간이 만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료를 해주는 거죠. 완료를 시켜줍니다. 즉 메모리를 해제시켜주는 겁니다. 한 명의 고객이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서비스까지 받고 은행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었죠? 고객이 만약에 서비스 시간이 완료되어서 처리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고객 대기 큐에서 새로운 걸 하나 DQ 하는 거죠. DQ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시키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노드가 자신의 서비스 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DQ하지 않고 놔두는 거죠. 언제까지? 자신의 서비스 시간을 만족시킬 때까지. 하지만 자신의 서비스 시간이 다 채워졌다. 그러면 서비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완료시키고 고객 대기 큐에서 하나 DQ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스템 시각을 초기화합니다. T를 0으로 하고요. 그래서 먼저 고객이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해보죠? 피크를 해본다고 그랬죠? 피크를 해서 현재 프론트 노드에 있는 녀석의 고객 도착 시간이 현재 시각이 맞다. 그러면 대기 큐로 DQ, 인큐 하는 거죠. DQ and 인큐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뭘 체크해 주죠?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노드가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에 기존 서비스 주던 고객이 만약 완료되었다. 그러면 종료 처리, 즉 매물을 해제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현재 서비스 노드가 서비스 중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고객 대기 큐에서 하나 고객을 DQ에 오는 거죠. DQ에 와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시킨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기 큐 상태를 출력해주고, 만약에 종료 시간인가, 이게 여기서 하는 종료 시간은 이제 시뮬레이션의 종료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A에서 0부터 10까지 하기로 했었죠. 종료 시간이다 그러면 yes,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출력하고 끝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종료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시간을 단위 시간을 1 증가시킨 다음에 좀 전에 로직을 계속 루프를 도는 그런 구조로, 그런 순서로 알고리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소스를 통해서 앞서서 살펴본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큐가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프로젝트 파일이죠. 0_05.vc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요. 자, simdef.h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값하고 다음에 구조체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simdef가 가장 1번이죠. 가장 많이 참조되는 기본이 되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simlinked_q.h랑 c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연결 리스트 구현된 큐에 대한 소스가 되겠습니다. 핵심이 더 붙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결 리스트 구현된 큐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결 리스트 구현한 큐, 연결 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시뮬레이션 관련된 함수들은 simutil.h와 simutil.c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 그리고 실제 앞서서 정의된 이런 함수들 이용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펑션은 메인 함수는 example 0_05.c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소스 파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 모델링을 위해서 simdef.h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값과 구조체 정보를 보죠. 고객의 상태를 나타내는 sim 스테이터스는 도착 상태, 서비스 시작 상태, 그리고 서비스 종료, 이 세 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의 enum, 열거형 타입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sim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 고객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고객 정보를 나타내는데요. 먼저 고객의 상태, 현재 도착이냐, 서비스 시작이냐, 종료냐. 자, 그 다음에 도착 시간, 서비스 시작 시간, 서비스 시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미리 주어진 기본인 거죠. 기본,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도착하느냐, 그리고 서비스 시간은 얼마냐는 고객별로 미리 주어진 정보가 되겠고요. 자,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작 시간은 주어진 값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종료 시간은 뭐죠? 시작 시간에서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시간을 더하면 그게 바로 종료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번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큐는 simlinked_q.h랑 c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앞서서 우리 살펴본 5절의 연결 리스트 구현한 큐를 거의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다만 먼저 구조체 선언 h 파일이 좀 틀리죠. 저장되는 데이터가 캐릭터 타입이 아니라 sim customer,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본 그 구조체가 저장되고요. 자, 그리고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하는 부분, 그러니까 .c 파일에서 뭐가 달라지죠? simdef를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sim customer라는 구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 이름이 바뀌었죠. 앞에 simlinkedq라고. 그래서 인클루드 되는 파일 이름이 simlinkedq.h 파일로 바뀌게 되었다. 그 외 소스는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의 어떤 함수들은 simutil.h.c, simutil.h 파일과 .c 파일에 정의되어 있고 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들을 이용하는 마지막 예제 프로그램이 example 05_05.c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소스를 보면서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example 05_05.c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앞서 우리 살펴본 시뮬레이션의 가장 바깥쪽 알고리즘의 골격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먼저 고객의 도착 큐와 그리고 대기 큐, 두 개의 큐가 있죠. 그리고 현재 서비스 되는 노드, 서비스 노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원, 은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행원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고객 노드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객 도착 큐와 대기 큐를 생성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4명, 5명의 고객을 인서트하게 되겠습니다. 인서트라기보다는 인큐하는 거죠. 그 인큐하는 로직이 인서트 커스터머 함수에 구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도착 시간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0, 2, 4, 6, 8이라는 단위 시각에 각각 도착하고요. 서비스 시간 각각 3, 2, 1, 1, 3이네요. 그렇죠? 5명의 고객을 도착 큐에 인큐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루프를 도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스템 시간이 시스템이 0부터 엔드 타임. 근데 우리가 엔드 타임을 10으로 줬나요? 단위 시간 10까지 루프를 돌면서 일씩 시간을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세스 얼라이벌이죠. 이게 어떤 거였죠? 도착 처리죠. 그러니까 현재 얼라이벌 큐, 도착 큐에서 그 최상위 프론트에 있는 고객을 한 명씩 피크를 통해서 현재 시각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 도착했다 그러면 얼라이벌 큐에서 DQ 한 다음에 웨이트 큐로 인큐 한다 그랬죠. DQ 인큐 현재 커런트 타임에 따라서. 자, 그리고 현재 은행용이 서비스하고 있는 노드가 시간이 종료됐는지 확인하는 서비스 종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사용한 테크닉은 뭐냐면, 자, 프로세스 서비스 노드 엔드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서비스 노드가 처리가 돼서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즉 현재 커런트 타임에 서비스가 완료되었다 그러면 널이 리턴됩니다. 널이 리턴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좀 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한 P 서비스 노드 1이 그대로 다시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서비스 노드 엔드라는 함수를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약간 힘든 어려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 노드가 널이다. 이 말은 뭐죠? 앞서서 현재 시간에, 현재 커런트 타임에 서비스가 끝났다 그러면 널이 리턴된다 그랬죠? 따라서 만약 이게 널이다 그러면 기존의 고객이 기존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고객의 서비스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이 서비스를 시작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웨이트 큐, 대기 큐에서 한 명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즉 P 서비스 노드 1이라는 이것은 현재 은행원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고객에 대한 노드다. 고객 노드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큐 상태를 한번 출력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엔드 타임 때까지 루프를 도는 거죠. 자, 그래서 루프가 끝났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끝난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출력하고요. 메모리 해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메모리 해제하고 큐도 해제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고객 도착 큐에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인서트 커스터머죠. 크게 별건 없고요. 큐 노드를 선언해주고 도착 시간과 도착 상태로 스테이터스를 만들어주고요. 초기화를 해주고 도착 시간과 서비스 시간을 초기화해주고 시작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간을 0으로 초기화해준 다음에 인큐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도착 처리죠. 도착 처리는 뭐라고 그랬죠? 현재 시간에 도착한 고객이 있다면 arrival 큐에서 DQ에서 웨이트 큐로 인큐 한다고 했죠. 따라서 while문을 계속 돕니다. while문을 계속 도는데 먼저 피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 노드에 노드를 하나 가져와 보는 거죠. 단 우리 여기서 가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서트 커스텀 해줄 때 그 도착 시간의 순서대로 인큐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로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피크를 한 그 노드의 얼라이벌 타임이 도착 시간이 현재 시간과 같다. 그럼 어떻게 해주죠? 인큐 해주는 거죠. 인큐 해주고요. 그리고 고객의 상태를 한번 출력해 주고요. 그리고 도착 큐에서는 DQ를 해줘야겠죠. DQ 해주고 그리고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DQ를 해주면 뭐라고 그랬죠? 메모리 해제 책임이 DQ 한쪽에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DQ 즉시 메모리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mpty가 이냐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while문을 계속 도는데 왜 이런 while문을 돌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에 똑같이 도착한 고객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while문을 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어려운 함수입니다. 서비스 종료 처리. 서비스 종료 처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 파라미터로 시스템 현재 시간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서비스 노드,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아웃풋 파라미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티저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넘겼죠. 이게 뭐냐면, 서비스 유저 카운트라고 그래서, 현재까지 서비스가 완료된 고객의 총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웃풋 파라미터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전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아웃풋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느냐? 왜냐하면 리턴되는 값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아웃풋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결과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P 서비스 유저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시스템에 현재 서비스가 완료된 고객의 수, 그리고 토탈 웨이트 타임이 뭐냐면 현재까지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대기 시간의 합에 대해서 아웃풋 파라미터로 넘기겠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실제 소스를 볼까요? 자, 먼저 널 체크를 해줍니다. 포인터에 대해서 널 체크를 해주고요. 그래서 널 체크를 해준 다음에, 자, 현재 서비스 노드의 시작 시간과 현재 서비스 노드의 서비스 타임을 합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두 개 합하면 이게 서비스가 끝나는 시간이 되겠죠? 이 끝나는 시간보다 현재 시스템 시간이 크거나 같다면, 자, 크거나 같다면 무슨 얘기죠?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 고객이 단위시간 0에 도착을 했고 서비스 시간이 3이다. 그러면 3에 끝나야겠죠? 0 더하기 3은 3이니까. 그런데 현재 커런트 시간이 3이다. 혹은 뭐 4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비스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서비스 종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자, 대기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대기 시간은 뭐라 그랬죠? 대기 큐에서 서비스 받기 전에 기다린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시작 시간에서 실제로 도착한 시간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객의 웨이트 타임, 즉 대기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웃풋 파라미터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한 명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끝났기 때문에 서비스 받은 고객의 수를 1 증가시켜주고요.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대기 시간을 현재 이 고객의 대기 시간, 웨이트 타임을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아웃풋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부분은 많이 사용된 테크닉이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 모르신 분이 있다면 확실히 익히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고객의 상태를 끝났다는 것과 엔드 타임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고객의 상태를 한번 출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뇌물을 해주고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리턴 값이 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고객의 엔드 타임이 커런트 타입보다 크다면, 즉 아직 좀 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죠? 두나스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입력 파라미터를 받은 그 노드를 그대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대로 리턴해 주는 식으로 서비스 종료 처리 함수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만약 앞 단계에서 서비스 종료 처리에서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고객의 서비스가 끝났다, 종료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고객을 한 명 서비스를 시작해야겠죠. 따라서 프로세스 서비스 노드 스타트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시키는 루틴이 되겠습니다. 입력 파라미터로 현재 시간과 다음에 대기열, 대기 큐를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뭐 여러 가지 널 체크를 해주고요. 그래서 만약 큐가 비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DQ를 하죠. DQ를 해서 난널이면 DQ 성공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를 시작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스타트 타임을 커런트 타임을 스타트 타임에 대입을 해주고 고객 상태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리고 리턴된 DQ된 노드를 리턴해 주는 것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는 함수 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함수들은 여러 가지 디버깅용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죠. 먼저 현재 고객의 상태를 출력해 주는 프린트 심 커스텀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큐 상태, 대기열 큐 상태를 출력해 주는 프린트 웨이터 큐 스테이터스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출력해 주는 프린트 리포트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봅시다. 시스템 C가 0부터 10까지 일씩 증가되면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객의 도착이 0, 2, 4, 6, 8에 각각 이렇게 4명이 고객이 도착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고객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됐지만, 자,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이 3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착이 2였기 때문에 대기시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종료된 첫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도착을 0에서 바로 시작했죠. 대기시간이 0이고 서비스 시간이 3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도착이 2였고 시작이 3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1이고 실제 서비스 시간이 2였다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고객도 대기시간이 1이었죠. 물론 네 번째 고객은 대기시간이 0이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완료된 단위시간 7에 네 번째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단위시간 7부터 대기 고객 수가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레포트를 보자면 서비스 고객 수가 4고 평균 대기시간이 0.5, 즉 총 대기시간이 2였죠. 근데 4명이니까 평균적으로 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이 종료될 때 대결의 고객 수는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Q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선입선출, P4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Q 추상자료형 여러가지 연산이 있었지만 InQ, DQ, 그리고 PQ 세 가지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프론트 인큐 할 때는 어디에 인투하죠? 어느로? 리어 끝으로 인큐하고요. 자, DQ 할 때는요. 프론트에서 DQ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구현몰이 됐었죠. 먼저 배열로 구현한 경우가 있었고 연결 리스트 구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열로 구현했을 경우에 단순히 선행 큐이면 문제가 있었죠. 구제적인 결합이. 즉 리어가 끝까지 가면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원형 큐 어떤 연산 기억나시죠? 나머지 연산 모드 퍼센트 기억나시죠? 그런 나머지 연산에 의해서 낭비되는 곳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였죠. 원형 큐. 자, 그리고 연결 리스트 구현한 큐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 리스트 구현한 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덱은 프론트와 리어 모두 다 인서트 및 딜리트가 가능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를 응용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Q의 선입선출은 P4의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대기열을 실제로 Q를 통해서 사용해봄을 통해서 Q가 실생활에 실시스템을 모델링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Q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